안녕하십니까. 대기업 시청자 그리고 SY 스틸텍 주주 여러분들. 저는 SY 스틸텍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슈와 주가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하나하나 전달해 드리는 멘토 유진욱입니다. 자, 오늘 장중에 주가 25% 상승을 좀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면서 제가 앞전에 리뷰해 드렸던 가격까지 다시 한 번 더 좀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의 이슈, 상승 이슈를 또 함께 살펴봐야 되겠죠. 잠시 뒤에 전부 다 공개할 거지만 간단하게 보게 되면 주말간 이 트럼프 피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피격 사건이 이 재건주에게는 호재로 작용을 하게 됐는데 어떠한 원리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잠시 뒤에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제가 기술적 분석으로 땡땡땡을 돌파해 줄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 포인트다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과연 무엇인지도 잠시 뒤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자 이 재건 관련주들의 큰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자체가 사실 트럼프의 장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주말간 트럼프가 총격 피격을 받게 되면서 이 트럼프자의 지지자들이 좀 직결하게 되는 사건이 한 차례 또 발생을 했었고, 무엇보다 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앞선 재건과 관련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발언을 쏟아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주목해야 될 것은 본인이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24시간 내에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발언을 했었죠. 그리고 그렇게 발언을 한 만큼 그만큼 이 재건주에게는 이 트럼프의 당선이 호재일 수도 있고 정책 관련주로 엮일 수도 있다라고 제가 한 차례 언급을 또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잘 정리되어 있는 또 뉴스가 있어서 함께 이야기들을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젤렌스키가 푸틴에게 손 내민 이유, 트럼프 재선 대비를 시작했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뉴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우크라이나 지원에 줄곧 반대해온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이 재선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크게 긴장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자, 미국 대선 전에 아무래도 이 푸틴과 그 다음에 이 젤렌스키가 정상회담을 추진하려는 계획까지 세우며, 요거는 제가 처음 드리는 내용은 아니죠. 앞선에 한 차례 미국 대선 전에 이 젤렌스키가 처음으로 손을 내밀었다라고 한 차례 또 선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내용이 똑같이 좀 실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제 미국 대선이 11월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11월 전에 2차 평화 회의를 개최를 계획하고 있고, 이때 평화 회의 때 뭘 하겠다? 이 정상회담, 직접적인 푸틴과 협상 테이블이 열릴 수 있는 거를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트럼프 재선 가능성이 높아진 이후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긴박감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가 선거 유세 후에도, 자, 내가 당선이 되면 1월 취임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다라고 공언한 바가 있죠. 자, 그리고 이어서 푸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 트럼프가 얘기한 것들, 전쟁을 끝내겠다, 24시간에 끝내겠다, 1월 전에 끝내겠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잘 모르겠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또 한 차례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트럼프에 대한 당선에 대한 가능성이 점쳐질수록 제가 재건에 대한 상승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 11월, 그리고 대선이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되는 시점에 다시 한 번 더 이 재건주에게는 굉장히 훈풍을 좀 불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트럼프는 아무래도 이 공화당 소속이기 때문에 이 공화당이 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대해서 크게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트럼프 역시 반대를 하는 입장이죠. 자, 그래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게 한 푼도 주지 않겠다라는 말을 또 전하기도 했었고, 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과도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전에 이 큰 규모 한 100조 원에 가까이 되는 이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이 계속해서 이 하원회라고 하면 공화당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곳에서 반대가 이루어져서 좀 한 차례 많이 미뤄진 경험이 있었죠. 자, 그러다가 결국 통과는 되긴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공화당이 집권하게 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끊기게 되겠고, 우크라이나 지원이 끊기게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가장 큰 요소가
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향후 미국 정부로부터 휴전을 강요받거나 아예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전쟁을 이끌어 가기보다는 이제는 좀 휴전에 대한 부분을 계속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시장 자체가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관련주뿐만 아니라 이 트럼프와 관련된 정책주들이 대거 상승을 좀 이뤄내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 총격 피살 사건에 의해서 한 번 더 이슈가 되면서 그래서 우리 재건 관련주들도 해당 정책주로 엮일 수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로 돌아와서 시장 상황과 전반적인 분석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상한가를 갔을 때 그리고 가고 나서도 리뷰를 해드렸었는데 이때 드렸던 말씀이 이 상단의 1차적인 중심선 가격대 그리고 이 매물대의 상단 가격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한 차례 설명드렸는데 이 가격을 오늘자에 좀 달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부터 추가적인 돌파를 나오기 위해서는 이쪽에 가장 많이 있는 매물대 요 구간의 가격대 그리고 매물대를 어떻게 소화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관건이게 되겠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요거를 일자로 돌파를 나온다? 요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말은 아마 요렇게 지금 한 차례 여기서 조정 한 번 주고 다시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물론 나올 수 있습니다만 요렇게 3단계를 거치기보다는 아마 여기 가격대에서 뭐 횡보나 뭐 그 윗꼬리를 계속 그리는 뭐 어떤 횡보적인 부분들이 기술적 반등이 계속 나오다가 조정이 좀 들어가다가 여기서 한 차례 만들고 요런 식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 뭐 이 추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냐 그리고 또 차트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요게 좀 중요한 사항이라서 그건 이제 추후 제가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분석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고 요게 이제 여기서 한 차례 파동이 만들어지고 나서 보통 60자리까지 밀려야 되는데 이 윗단에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의 연결된 파동이다라고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한 차례 두 차례까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소파동 3파가 나오는지 5파가 나오는지를 좀 체크해 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럼 1차적으로는 과거에 지속적으로 받았던 저항 가격대 그리고 오늘 받았던 저항 가격대를 돌파하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일단은 대선 11월 전까지 뭐 해당 이슈가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이 평화회의 일정이 잡히는가를 계속 추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좀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 제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자 오늘은 여기서 조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면서 전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